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월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거래일 뉴욕 증시는 엇갈리면서 마쳤습니다. 미국 증시 요즘에 계속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지수 상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거래일 미국 증시는 S&P 500 지수만 빠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98포인트 소폭 오르면서 31,494선에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S&P 500 지수는 0.19% 내림세가 나타났습니다. 3,906.71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소폭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0.07% 상승하면서 13,874선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여전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관심사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영향이 우리 시장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도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 오늘은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상황도 살펴보시면요. 일주일 만에 300명대로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는 332명인데요. 그래도 조금만 더 사회적 거리 두기에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수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더니 지금도 그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88% 오르면서 3,135선을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36% 강보합세 나타내면서 968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선물 지수는 0.77% 상승합니다. 42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 수를 살펴보시면요. 양시장 모두 상승하는 종목 수가 더 많습니다. 거래소에서는 563종목이 오르고 있고 255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759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523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의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그래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524억 원, 기관은 1,809억 원을 사들이고 있는데요. 물량은 개인만이 덜어내고 있습니다. 2,393억 원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대되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고 개인만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619억 원, 기관은 411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개인만 1,147억 원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1.57%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더 좋습니다. D램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또 낸드 플래시 업황이 호조가 전망이 되면서 지금 목표 주가도 계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4.14% 올라주면서 13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역시도 굉장히 좋습니다. 호실적인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쿠팡이 지금 나스닥에 상장, 뉴욕 시장에 상장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에 대해서 네이버의 기업 가치도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0.25%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39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10개 종목 내에서 말고 지금 대웅제약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보톡스 전쟁이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대웅제약도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강세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상승세는 굉장히 큰 모습입니다. 13에서 14%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식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식품은
쿠팡의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그 효과를 받아서 오늘도 급등세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17%대 오름세가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서울식품은 피자와 쿠키 등 다양한 식품을 쿠팡에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이어서 롯데케미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지금 3.22%대 오름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북미 텍사스의 한파 영향으로 화학 설비들의 공급 차질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나프타 분해시설 기업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롯데케미칼의 주가가 오름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종목은 포스코 강판입니다. 포스코 강판 지금 장대 양봉을 형성하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가득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포스코 강판이 전기 차량용 부품 공급 등 신사업 모멘텀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급등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 10개 종목 내에서는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1%대 상승세가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아무래도 큰 이슈가 되는 종목은 메디톡스입니다. 메디톡스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의 주가 흐름을 먼저 보시면요. 지금 가격 제한폭인 30% 가득 채워서 장 초반부터 올라가 있다가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19만 7,6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의 보툴리눔 톡신 제재 소송에 함께 얽혔던 미국 에볼루스사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한가로 치솟았는데요. 여기에다가 에볼루스의 주식 16.7%를 취득을 해서 2대 주주가 된다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지금 더 주가는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또 살펴보실 종목은 위니아 딤체입니다. 위니아 딤체는 상장 폐지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거래 재개를 한 첫날 지금 급등세를 보여주다가 지금은 주가가 조금 빠진 모습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13%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1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살펴보실 종목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의 블루 오리진의 차세대 로켓 엔진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격 제한폭인 29.64%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16,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블루 오리진과 블루 엔진 4 관련해서 최초 계약을 체결을 하고 또 벤더 등록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대다수의 업종에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험 업종에서 큰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4%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비금속 광물과 철강 금속, 전기가스업, 조기 목재 등의 업종에서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정보기기와 운수장비 부품, 통신서비스, 금속, 소프트웨어 등의 업종에서는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터넷과 일반 전기전자, IT 부품, 오락문화, 반도체 등의 업종에서는 전거래보다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 보이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네이버는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NC소프트와 카카오, LG화학은 순매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앵커님 얼굴이 좋아 보이시는데요. 아, 제가 오늘 얼굴이 좋아 보이나요? 네, 뭐 주말 동안에 뭐 어떤 일 있으십니까? 좋은 일이 있었죠. 네, 뭐 어떤 거 하셨어요? 아시다시피 펜트하우스를 네. 봤습니다. 펜트하우스 2. 네, 저 2번씩 봤어요. 본 방송, 재 방송. 그래요? 네. 그러니까 밤에 하는 거 보고 또 낮에 하는 거 보고 이렇게. 아니요. 밤에 하고 또 새벽에 또 보고. 와, 네. 새벽까지 잠도 안 자시고 그 엄기준님을 보려고 와 대단하십니다. 뉴욕 씨도 같이 봤어요. 금요일 밤에는요. 네.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전문가님 네. 뭐 하셨어요? 저는 회 네. 먹었습니다. 회 먹고. 네. 회 드셨어요? 네, 약주도 한잔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렇게 좋은 거 드실 네. 때는 저를 안 부르시고. 네, 다음에 또 회식 날 있으면 또 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회식할 때만 함께 하도록 하시죠. 네, 네. 저희 이렇게 거리두기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멕시코 장벽이 있죠, 여기. 네, 이렇게 장벽이 있어. 장벽이 절대 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장벽 속에서도 저한테 알려주실 것들이 좀 많죠. 오늘 뭔가 네. 많아요. 네, 이번 네. 주에 또 경제 지표가 많이 발표가 되는데 글로벌 경제 지표 발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뭐 정말 많습니다. 이 하나씩 좀 화면을 통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많은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슈들이 쭉 있는데요. 네, 이렇게 근데 이제 네. 전문가님께서 설명을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목소리로 듣는 게 조금 더 집중이 잘 될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수요일 날 되게 많은데 수요일 날 수요일이 좀 많아요. 네. 아니 다 있는데 수요일 날에 네. 이 파월 의장의 반기 통화 정책 보고가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 반기 보고서가 어떻게 되면 고용 시장이 완벽하게 회복될 때까지 완화적 기조를 완화적 기조. 이루겠다는 입장이 재확인될 전망이고요. 네. 일단은 이 미국 민주당 내부에서는 네. 양극화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예전에 그냥 실업률, 그냥 일반 모든 사람들의 실업률을 말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반적인 평균적인 실업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소득층이나 유색인종의 실업률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왜냐하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죠. 아무래도 예. 저소득층이 올라와야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을 좀 말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24일 날 수요일 날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5일 날 네.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기준금리가 발표되는데 금리가 동결될 전망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네. 자, 그리고 26일, 27일 양일간 G20 재무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장관 G20이라 그러면 전 세계 20개의 엄청난 국가들이죠. 네. 그 글로벌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글로벌 국가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2016년에는 이거 이후에 위안화 강세, 달러 약세가 나타난 바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환율적인 부분들이 변경되는 것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탈리아 주제로 화상 회의를 하는데요. 여기 정책 공조가 어떻게 논의될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정도 중요한 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좀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주로 이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난주부터 이어오던 그런 것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요즘 말들이 많은 게 이제 그거죠. 시장이 어떻게 될 네. 것인가라는 건데 파월 의장의 이 추가 부양책 통과가 가시화됐어요. 그리고 완화적인 통화 스탠스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외국인이 오늘도 보니까 외국인들 막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 그동안 팔기만 하다가 다시 한번 또 들어온다라는 것들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죠. 맞아요. 그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지 이 여부가 또 저번 주와 또 이번 주에 계속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그 밖에 또 쿠팡이 55조 원의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나스닥을 상장했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쿠팡이 500억 달러 뭐 등등 해서 우리나라 또 이마트도 섹타컴을 보유해서 굉장히 좋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좀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보니까 펀드로 자금이 계속 유입됐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어떤 얘기인가요? 네, 펀드가 이제 펀드에 따라 좀 다른데 네. 뭐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뭐 이렇게 해서 둘 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펀드로 돈이 몰리면은 이제 그 자금들이 증시를 부양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형 펀드 중에서 해외 펀드도 좋았고요. 네. 그리고 국내 펀드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해외 펀드 같은 경우는
24억 달러가 유입됐고 신흥국 주식펀드는 53억 달러가 유입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1억 달러 조금 별로 안 들어왔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채권도 꽤 많이 들어왔어요. 129억 달러가 들어왔어요. 네. 채권은 진짜 안정적이기 때문에 채권은 투자했을 때 거의 손실이 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섹터별로 보면은 뭐 IT, 건강관리, 바이오, 소재, 소비재, 그리고 이런 원자재 등등으로 많이 들어왔다. 펀드 쪽으로 돈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해외 주식형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로 또 보고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유동성으로 해외 증시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일정과 또 이슈를 짚어주셨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이번 주 증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뭐 코스피가 이제 상당히 박스권 안에 있을 것 같아요. 네. 코스피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오름세가 나타나지만 그래도 전 고점이었던 3,266을 깨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아직은 좀 역부족인가요? 네. 3,266 여기서 강한 매물대가 좀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네. 그런 것들도 그래서 3,266 상단을 보고 한 3,000선에서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보고 있고요. 자, 그 밖에 이제 통화정책,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도 재확인해야 되고, 미국 중심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 지표 개선과 미국 행정부의 추가 부양책 논의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하락에 따른 요인도 있는데, 명목금리가 상승하면서 주식시장의 할인율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눈여겨봐야 되고, 변동성이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 커졌거든요. 이거 빅스 지수로 볼 수 있는데요. 빅스가 이제 굉장히 커진 상태다. 네. 변동성이 커진 상태고 또 연준의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 이런 거 통과 또 백신 공급 상당히 중요하죠. 코로나 관련해서 백신 공급에 따라서 경제 회복 가능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은 좋은 것 같아요. 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오늘도 보니까 뭐 기관도 들어오고 외국인도 들어오고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 주목해 보시면 좋고 또 이 상황이 이제 반도체, 화학 등 경기 민감주도 뭐 좋게 또 NH투자증권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보고서 나오고 있고 외국인의 순매수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글로벌 주식시장이 약간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금리 상승, 물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미국 시장도 우리 시장도 박스권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어떤 일정들이 있을지 세 가지를 또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일정들 다 체크해 보시고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나아갈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기관의 매도세가 무섭습니다. 지난 거래일 기준으로 봤을 때 거래소에서는 6거래일 연속,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4거래일 연속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의 매도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거래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해 12월 23일 이후로 계속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건가요? 연기금이 계속 팔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아무래도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는 시스템대로 그냥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3,000 이상에서는 그냥 그동안 예전에 샀던 거 그냥 팔고 계속 팔고 해외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자산 배분배 이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원래 근데 개인 투자자라면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팔면 잘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잘하는 건데 그렇게 보면 잘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지금 연기금이 하니까 이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증시 상승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연기금한테 책임이 돌아가면서 개인들이 뿔이 나가지고 계속 화를 내오던 그런 상황입니다. 맞아요. 지금은 이제 오전 중이라서 그런지 연기금이 조금 사들이고 있기는 해요. 165억 원 정도의 매수세를 거래소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이렇게 매도세가 계속 거셌었잖아요. 금융당국이 연기금의 자금을 받아서 이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자산운용사들에게 매매 자료를 요청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야, 근데 맞아요. 이게 진짜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이례적인 거예요. 네. 아니 이런 사든 말든 이거는 뭐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 사실. 사실 그렇긴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이가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눈치를 금융 당국이 보고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어쨌든 뭐 국민연금이 어떻게 매수하는지 이런 것들 조사가 들어간 상황이고요. 근데 자산운용사 측에서는 이제 좀 황당해하는 게
비밀 유지가 돼야 될 이 고객 자금 운용 내역을 제출하라는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좀 굉장히 난색을 표현하고 있는데, 야, 저도 이런 거는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정말 동학개미의 힘이 커졌구나. 동학개미가 강한 힘을 갖게 됐다. 약간 이런 기념비적인 사건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자산 운용사들이 굉장히 당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금감원이 제출하라고 인 자료가 좀 제출하기 어려운 자료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연기금의 매매 동향을 요구하는 게 위법 소지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연기금의 사전 동의를 먼저 받고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래요. 그런 거 경찰 이런 거 드라마 영화 보신 적 있으잖아요. 네, 많죠. 형사들 보면은 뭐 그냥 무작정 침입하는 거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영장을 발부받고 맞아요. 막 그런 거 있죠. 영장 발부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문 여세요. 영장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럼 또 문 열어가지고 너 영장 있어?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게 왜냐하면은 영장도 없이 지금 약간 들이미는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이제 동학개미들이 강해져가지고 연금을 좀 분석을 한다, 조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이사항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그러니까 좀 어려운 상황이죠. 이게 뭐 요청을 막 그냥 달라고 하면은 너 영장도 없이 달라고 하면 말이 되냐 이런 그냥 그런 비슷한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12월부터 2월 18일까지 36거래일 동안 매도를 가는데 여기서 12조 원 넘게 팔았으니까 뭔가 좀 불법은 아닌데 뭔가 찜찜한 뭐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요즘에는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비중이 늘어난 만큼 이 연기금의 매도세에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반응은 앞으로 어떨지 또 연기금의 매도세는 어떻게 나타날지 좀 궁금합니다. 개인들이 계속해서 불만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자본시장에서 이 업계 관계자들, 자산운용사 대표님들이나 아니면은 업종의 전문가분들은 뭐 문제 없다. 아니 모든 펀드도 그렇고 자산운용사에서는 원래 매도하는 거를 자기 맘대로 펀드 매니저 맘대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뭐 하나하나 다 꼬치꼬치 이렇게 파고 들면은 어떻게 무서워서 버튼 클릭도 못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비중 조절을 하는 거고 사실 매도와 매수는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국민연금이 올해 말에 16%까지 비중 목표를 잡았어요.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요게 이제 11월에 19.6%까지 올라가면서 이 주식시장이 막 급등하니까 그냥 그런 게 있어요. 100만 원만 사놨는데 100만 원만 사는 게 갑자기 300만 원 되고 400만 원 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중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고 시스템대로 움직이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3천 이상에서는 계속해서 매도를 할 것 같습니다. 뭐 오늘처럼 약간 아침에 뭐 매수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하루 이틀 정도 막 일주일에 보면 하루는 매수할 수도 있겠지만 꾸준하게 4일, 5일 해서 매도를 할 것 같고요.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펀드 이런 쪽으로도 지금 돈이 많이 몰리고 있는 기조가 있기 때문에 해외 주식이나 채권 이런 것들을 많이 매입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또 그런 것도 해요. 금도 사고 유가도 사고 달러도 삽니다. 달러. 그래서 금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잖아요. 근데 연기금이 아마 비트코인은 안 살 것 같아요. 비트코인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요. 많이 올랐죠. 비트코인 주말 동안에 막 6,500만 원. 야, 이거 비트코인 방송을 해야 되나 이 생각이. 정도로,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이 근데 연기금 비트코인은 안 살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면 약간 연기금이 원래 좀 약간 보수적인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비트코인까지 샀다. 만약 일론 머스크처럼 그럼 진짜 이거는 빅 뉴스. 야, 이제 비트코인이 정식 자산으로 정규 자산으로 인정을 받았다.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비트코인은 사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실체가 뭐 가상화폐잖아요. 가상화폐다 보니까 이게 주식은 회사는 자산이 있잖아요. 건물이 있고 공장도 있고 해서 직원도 있는데 이거는 그런 자산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만약에 회사는 이제 상장 폐지되면은 이 기업 청산을 하잖아요. 그리고 주주들한테 또 돈을 돌려줘요. 근데 가상화폐, 암호화폐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상당히 위험하지 않나.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고
아무튼 그런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도하는 건 수급상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장기적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방송 초반에 시장 전망했을 때 3,266을 또 돌파를 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게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주제를 이야기하는 동안 또 연기금은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8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연기금의 매도세는 지금 앞으로도 조금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코스피 지수가 3,000선 위에서는 매도세를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한번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2가지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신원종합개발과 삼성출판사입니다. 먼저 신원종합개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종합개발은 김종환님께서 댓글을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신원종합개발 7,153원에 비중 50%입니다. 원금 회복 가능할까요? 종목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신원종합개발 오늘 시가는 6,10원이었고요. 지금은 6,1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네, 그린벨트 해제 말고 딴 걸 한번 보자. 딴 걸 한번 보자. 네. 이게 왜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 이 테마가 끝났습니다, 이미. 이게 원래 그린벨트 테마주거든요. 네. 이게 이제 개발하면은 땅을 개발하고 건물을 네. 짓고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린벨트가 계속해서 이제 정부가 예전부터 부동산 정책이 이게 가시화 됐었어요. 뭐냐면 특단의 주택 공급 대책 뭐 이런 게 2월 4일 날 발표가 됐는데 네. 2월 4일 날 발표되기 전에 1월 말부터 엄청나게 이 부동산 시장이 들썩거렸습니다. 왜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은 네. 이 땅에 그린벨트가 뭡니까? 녹색 네. 그거잖아요. 그 나무도 심고 뭐 네. 풀도 있고 이런 건데 여기 그린벨트 해제해서 건물을 지어 올리자. 이러면 그 땅값이 당연히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동안 이제 건물을 못 짓고 이제 그래가지고 토지가 이제 고정돼 있어가지고 못했는데 여기 이제 신원종합개발이 여기 건물 지어 올리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서울 내곡동의 헌인마을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 중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린벨트 풀릴 것이다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네. 2월 4일 날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됐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뭐 환경으로 보면 좋아요. 그렇죠. 환경은 좋죠. 추런 녹색 자연 느끼고 공기도 좋고 좋은데 이 신원종합개발한테는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그린벨트 테마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 그린벨트 말고 다른 걸로 이제 좀 보셔야 돼요. 네. 근데 현재로서 이 테마가 붙은 건 없습니다. 현재 신원종합개발에. 그래서 건설주들의 그런 장기적인 업종에 좋아지는 이런 것들을 좀 노려봐야 될 것 같고요. 건설주 다행히도 요즘 괜찮아지고 있어요. 뭐 경기가 괜찮아, 건설업종 좋고 분양시장도 나름대로 괜찮고 부동산도 가격도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고 요즘 또 신규 주택 공급이 활발하게 되고 있으니까 정부 정책하고도 맞죠. 정부 정책은 이제 집값을 잡는다 이거거든요. 그쵸. 집값을 잡으려면은 공급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뭐 등등을 많이 지어서 사람들을 분산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많이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신원종합개발 업종상 정부 정책하고 맞아요. 아까 그린벨트 말고. 자, 그리고 재무나 차트도 좀 살펴보시면요. 일단 재무는 매출이 좀 꾸준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재무상 뭐 그리 나쁜 편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요.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랐는데요. 네. 3월부터 2월까지 딱 2월 2일까지 올랐죠. 2월 2일 날 고점 찍었는데 요게 이제 아까 2월 4일 날 그린벨트 발표 여부에 따라서 급변동해서 올랐는데 여기 그린벨트 해제 없다. 그런 그린벨트는 계속 유지된다. 이러니까 그냥 떨어지는 거죠. 자, 근데 저는 그래도 이거는 여러 가지 건설과 땅 이런 업종이 그래도 지금은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쭉 가져가시면서 다만 이제 다른 건설주에 대비 좀 많이 오른 감은 있어요. 이 종목이. 그래서 손절선 어느 정도 잡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손절선은 5,500원 잡고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원종합개발은 그린벨트 테마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다른 건설주들도 지금은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요. 그런 만큼 조금 가져가셔도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손절선은 잡고 가시는 편이 좋을 것 같은데요. 5,5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삼성출판사입니다. 삼성출판사는 김아란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삼성출판사 종목 분석 부탁드립니다. 아기상어 나스닥 진출 기사가 떴던데 궁금하네요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네, 옆에 이제 노래까지 약간 말을 적어주셨는데요. 삼성출판사 시가를 보니까요. 32,200원이었고요. 지금은 32,950원, 33,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핑크퐁과 아기상어도 나스닥으로. 나스닥으로, 네. 아우, 나스닥 이제 갈 때가 됐습니다. 갈 때 됐나요? 아, 근데 아까 전에 그 옆에 적어놓은 거 노래 왜 안 읽었어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신 읽어주세요, 정말. 아기상어 뚜루루 뚜루 이거 읽어야죠. 아니, 잘하시네요. 왜 그걸, 잘해야죠. 이 핑크퐁이 네. 이제 드디어 갑니다. 나서 이 쿠팡도 가고 핑크퐁과 아기상어 함께 손잡고 가는데요. 이거 굉장히 해외에서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이 아기상어 아까 그 노래 뚜루루 뚜루 하는 거 저번에 시위하는데 저기 중동에서 막 시위하고 있는데 거기서 주제가로 쓰더라고요. 아니, 그거 진짜 주제가로 많이 쓰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난 놀랐던 게 그 시위 해외에서 네. 중동 분들이 그거를 막 한국어로 막 하니까 막 상어춤도 추더라고요. 상어춤도 막 추면서 막 그런 거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이게 자리 잡았다. 자리를 잡았다. 근데 이게 원래 아기상어가 그 노래가 옛날에 그 미국 동요 원곡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바탕으로 만든 건데 그 미국 동요가 이제 그 원작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만드는지 모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아리랑 뭐 이런 거 있죠. 네. 누가 만드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작권이나 그런 건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이 지금 계속 창출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스마트 스터디가 나스닥에 상장한다 그러는데 이 스마트 스터디는 삼성출판사가 2대 주주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기상어 또 핑크퐁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조카들이 있는데 조카들이 핑크퐁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거 나오면 진짜 막 집중해서 보고 네. 뭐 핑크퐁, 호기, 마이언 이런 애들 이런 친구들 네. 저도 함께 재밌게 많이 봤습니다. 진짜 콘텐츠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콘텐츠가 진짜 실력이 있는 회사다. 네. 이거를 삼성출판사 확실히 느꼈고요. 요즘은 뭐 뽀로로보다도 이 핑크퐁이 더 많이 애기들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막 비교해 보면서 제가 이렇게 네, 한 번씩 비교 틀어주고 분석 했는데, 하셨나요? 그게 네. 다 기업 탐방이죠. 네. 제품 소비자 테스트인데, 네. 야, 핑크퐁이 더 인기가 많아요. 뽀로로보다. 오. 조카들이 지금 네. 1살, 2살이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삼성출판사 그래서 네.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자, 그리고 삼성출판사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요, 이거 급등했어요. 나스닥 상장설 때문에. 자, 그래가지고 빨간 장대 항목이 2개가 나왔는데, 네. 요거는 근데 약간 위험할 수 있어요. 지금 회사 자체는 괜찮은데 너무 급등했네요. 너무 급등해서 저는 여기서는 이런 종목에선 이렇게 변동성이 너무 심하면은 네. 또 손실이 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딱 정하면 만약에 진짜 장기로 보겠다. 네. 장기 투자로 내가 10년, 5년 이렇게 보겠다 하면은 그냥 계속 꾸준히 손절 없이 가져가면 됩니다. 자, 하지만 지금 너무 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로 보시는 분은 어느 정도 선에서 이익을 취해 주시고 만약에 고점에서 물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로 뭐 1년 이내로 보신다라고 하시면은 손절선을 딱 정해서 22,000원 정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출판사 굉장히 좋은 회사라는 듯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거 점 때문에 지금은 10년 정도로 길게 보신다면 계속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지만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22,0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